일본군 군화에 짓밟힌 화려강산. 이제 개화 정권 측의 대응을 살펴보자. 개화 정권은 남쪽의 농민군이 북상하고 북쪽의 농민군이 남하에 공주로 진격한다는 소식을 곧바로 접했다. 불길한 예상이 현실로 다가온 것이다. 아무리 무능한 조선 조정이라 하더라도 이런 위급한 사태에 두 손 놓고 구경할 리는 없었을 것이다. 농민군 연합전선이 형성되었다는 사실은 조정만이 아니라 일본군도 긴장하게 만들었고 벼슬아치와 양반들은 크게 당황했다. 이 소식이 서울에 전해지자 벼슬아치들과 양반부치들, 도성 사람들은 단보찜을 싸들고 사대문을 벗어나 피란가기에 바빴다. 심지어 비도들이 금강을 건넜다더라, 공주성을 차지하고 수원성으로 올라온다더라 따위의 헛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서울의 민심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개화 정권의 대비책은 다음과 같았다. 의정부에서는 1894년 9월 22일 임금에게 호서, 호남 사이 비류가 창궐합니다 라고 아뢰고 양호도 순무영을 설치해 신정일을 양호도 순무사로 추천했다. 양호도 순무영을 발족할 때 형식과 절차는 공식기구를 거쳤으나 이는 사실상 말할 나위도 없이 개화 정권이 일본의 사주를 받아 급조한 것이었다. 총리 대신 김홍집과 일본 공사 오토리 게이스케는 농민군 토벌 전략을 함께 짜면서 짝짝꿍이 잘 맞았다. 양호도 순무영은 비상시에 임시로 설치한 군사기구였다. 이름 그대로 모든 군사조직을 망라해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다. 당시 군사조직으로는 통위영, 장위영, 시명 등 9부대가 있었다. 이들 부대는 서울, 강화도 등 각지의 방위 임무를 맡고 있었으나 양호도 순무영의 명령으로 충청도와 전라도 농민군 토벌에 투입되었다. 더욱이 궁궐 호위병인 총어영 병사들마저 동원되었다. 다만 군사 부족으로 영남, 관동, 경기, 해서의 토벌 임무는 현지 수령과 수성군에게 맡길 수밖에 없었다. 이들 병력의 수는 공식적으로는 2,501명이었다. 한심하지 않은가? 한 나라가 비상시에 동원할 수 있는 군사가 고작 이 정도라는 사실이 말이다. 그 중에서도 도성의 방위를 맡았던 장위영 군사들이 차출되면서 서울과 도성 방위는 무방비 상태가 되었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원정 준비가 부족해 군사들의 먹을거리를 현지 수령이나 고을민들이 공급해야 했다. 마을에서 양곡을 거두기도 했다. 게다가 말골이나 뗄나무, 옷감 따위도 현지 토민들이 제공해야 했고 때로는 공괴라는 이름으로 군사들에게 잔치를 베풀 때 돼지나 소를 잡고 술을 빚어야 했다. 강화도 수비병인 시명군사가 출동할 때는 좌찬성 이유원, 항무 대신 박정양, 공무 대신 서정순, 별장 홍계운 등이 군자금으로 100환씩 냈고 포목전, 종이전 등 서울시전 상인들도 2,000냥 또는 1,000냥을 거두었다. 지주와 부호들도 예외가 아니었다. 그런데 양호도 순무영 소속의 군사들은 일본군 정토군 사령관의 지휘를 받아야 했다. 작전 지휘권 일체를 일본군 장교에게 넘겨주었던 것이다. 왕조시대 임금의 전권인 군국대사가 일개 일본군 고위 장교에게 넘어갔으니 독립국의 위신이 말이 아니었다. 이들 관군은 먼저 서울로 올라오는 통로인 안성과 죽산 언저리부터 동학교도를 색출하고 농민군을 토벌했다. 경기도 남부에서도 동학교단과 연계된 농민군이 작은 규모로 봉기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안성군수인 구상조를 경리청 영관으로 삼아 이계소대가 안성에서 공주로 내려갔다. 그 다음에는 죽산부사 이두황을 장위영 영관으로 삼아 군사 341명을 거느리고 용인등지를 휩쓸며 남하했다. 그 과정에서 이두황의 포악한 활동은 남달랐다. 이어 9월 30일에는 남쪽 세 도의 주요 지역에 소모사를 임명했다. 소모영의 군사들은 민병으로 관군을 돕는 역할을 했다. 또 일종의 민방위 제도로서 수령들은 작통법을 시행했다. 과천의 경우 10명을 묶어 1통으로 삼고 통마다 한 명의 통장을 두고 마을마다 통수 1명을 두었다. 강릉에서는 이와 달리 오가를 중심으로 조직했다. 이들 통수는 총과 칼, 창 같은 무기를 관리했다. 다음으로 일본의 대응과 토벌군의 진로를 살펴보자. 일본군은 청일전쟁을 수행하면서 예비병력을 용산에 남겨두었다. 일본 공사권에서는 농민군이 재봉기를 준비한다는 사실을 미리 파악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9월 16일자로 일본 공사 오토리 게이스케는 삼남의 농민군이 일본군을 공격한다는 구실을 빌미로 이를 제거하기 위해 일본군이 출동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화 정권에 냈고 이 사실은 본국 정부에도 알렸다. 그러자 일본 내각에서는 전임 공사였던 이노우에 가오루를 새 공사로 임명했다. 오토리 게이스케는 복잡한 조선의 정세를 제대로 수습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었다. 일본의 방침은 나라의 화근을 영원히 제거해야 한다. 조일 양국의 합동작전으로 섬멸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일본군 독립후비보병 제18대대를 서울 수비대로 보내기로 결정했다. 이 부대의 이름에서 독립과 후비는 청일전쟁에 투입된 혼성여단에서 분리되어 후방의 방비를 맡았다는 뜻이다. 그들은 정토군이라고도 불렸다. 이어 독립후비보병 제19대대를 파견해 남조선 대토벌작전을 전개했다. 미나미 고시로가 이 부대의 대대장으로 임명되었다. 10월 13일 미나미 고시로는 인천에서 출발해 용산기지에 도착했다. 다음 날 그는 이노우에 가오루를 만나 동학당 토벌에 관한 특별 훈령을 받았다. 이노우에 가오루는 미나미 고시로에게 조선 조정이 지원할 군사와 관리, 탄약, 군량, 인부, 운송 따위를 설명해 주었다. 미나미 고시로는 일본군을 세 부대로 편성해 남쪽으로 진군하게 했다. 그는 정규 군사교육을 받은 전략가로 대본영의 방침을 충실히 이행했다. 일본군은 조선의 중앙군, 곧 신식훈련을 받고 신식총으로 무장한 군사를 각 중대와 소대에 배속했다. 또한 조선 중앙군의 몇 개 부대를 통합하고 1개 중대로 편성해 교도중대라 이름 붙이고 자신들의 직속 부대로 삼았다. 일본군의 작전은 유럽식 근대 전술에 따라 체계적이고 주도 면밀했다. 일본군은 기세 좋게 용산에서 출발해 세 길로 나뉘어 남쪽으로 진격했다. 보병 1개 중대는 서로군으로 수원, 천안, 공주를 거쳐 전주로 진격했고 보병 1개 중대는 중로군으로 용인, 청주를 거쳐 경상도, 성주, 가도로 진격했으며 보병 1개 중대는 동로군으로 가흥, 충주를 거쳐 대구부, 가도로 진격했다. 그들은 삼남 가도를 비질하듯 쓸어내려가 농민군을 바닷가로 몰아넣으려는 작전이었다. 관군은 일본군의 진로를 따라가며 중간에서 작은 규모의 농민군을 토벌하거나 근거지를 불태웠다. 이들 삼로군 외에 다른 지역에 파견된 일본군 부대들은 시시각각 변하는 작전에 따르게 했다. 황해도 해주 일대에 1개 중대, 제천에서 강원도 일대에 1개 중대를 보냈고 부산에 주둔한 해군 육전대는 통영을 거쳐 진주, 하동으로 진출하게 했다. 부산에서 서울에 이르는 연로에는 14개 병참부를 두고 공병을 주둔시켜 전선을 가설해 보호하고 지역 소요에 출동시켰다. 일본군의 전체 작전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일본 정토군의 계획은 조선의 요로를 완전히 장악해 농민군의 진로를 차단하고 농민군 연합을 가로막으려는 것이었다. 경상도와 충청도 농민군이 강원도 산악지대로 진출하는 길을 막고 황해도와 평안도 농민군이 연합하는 것을 막으며 부산, 대구의 통로를 차지해 농민군을 남해 쪽으로 밀어내고 마지막으로 경기도,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로 몰려오는 농민군을 남해안으로 몰아 섬멸한다는 것이었다. 만약 농민군이 섬으로 도망칠 경우 도간에 든 쥐처럼 색출해 소탕할 계획이었다. 미나미 고시로는 용산에서 주력 일본군을 거느리고 출발해 청주의 진남영 군사를 배속해 농민군 토벌에 나섰다. 그는 무슨 의도인지 회덕, 금산 등지를 토벌하면서 좀처럼 발길을 공주로 돌리지 않았다. 대신 공주에는 서로 분진대의 대위 모리오 마사이치를 보냈다. 이들 일본군은 일단 공주를 근거지로 삼자 청주와 홍주 등지로 출동했다. 조선 조정에서 양호도 순무영을 발족시켜 장의영의 이규태를 좌선봉장으로, 이두황을 우선봉장으로 임명하고 일본군과 협력해 토벌전투에 나서게 했지만 그들의 작전 지휘권조차 일본군이 행사했다. 이와 달리 민간인 부대인 수성군과 민보군은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일본군에게 자문을 구하면서 전투를 벌였다. 이렇게 독립후비보병 제19대대를 중심으로 서울과 부산의 일본인 거류민을 보호하는 부산수비대와 용산수비대, 그리고 남해에 파견한 스쿠바함에 승선한 해군 육전대도 농민군 토벌에 합류했다. 동학당을 모조리 섬멸하라는 군령에 따라 소속과 임무를 가리지 않고 가능한 모든 군사를 총동원해
동학 농민군을 삼면에서 포위해 섬멸하겠다는 작전이었다. 서울과 경기도, 강화도에서 먼저 출발한 조선의 관군은 모두 3,200여 명이었다. 이규태와 이두황은 휘하 군사를 거느리고 두 갈래로 나뉘어 출발했다. 조정에서는 필요에 따라 현지에서 가명군이나 향군을 관군에 편입시킬 수 있도록 조치해 두었다. 이들의 무기를 살펴보면 일본군은 영국제 스나이더 소총과 자체 개발한 무라타 소총을 사용했고 관군도 스나이더 소총을 소지했다. 소총은 방아쇠를 당기면 연발로 발사되고 비가 내려도 화약이 젖지 않았으며 유효 사거리도 훨씬 길어 재래식 화승총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성능이 좋았다. 최신 무기인 독일제 크루프 야포를 실은 수레도 따라붙었다.